근데 문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게 진짜 확실한 거짓말인지 혹은 어떤 거는 사실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네, 오늘은 사기꾼의 거짓말이 많을수록 잘못 고소하면 무혐의 나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거짓말이 있는데 그 중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경찰은 모든 것을 다 수사해주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사기꾼이 거짓말한 걸로 추측되는 모든 거에 대한 수사를 원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절대 그렇게 해주지 않죠. 그래서 사기꾼이 여러 개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의심될 때 그 중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무혐의가 나오기도 하고 기소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기꾼이 한 10개의 말이 있어요. 피해자는 그 모든 말이 다 거짓말 같게 느껴지겠지만 그 중에는 사실이 한두 개 섞여 있을 수도 있겠죠. 피해자가 경찰관님, 저놈이 이런 거짓말도 했고 이런 거짓말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소해서 경찰이 첫 번째 거짓말에 대해 살펴봤더니 사실이었네 라고 한다면요, 경찰은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무혐의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대여금 사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대여금 사기에서 사기꾼이 문서도 위조한 것 같고 변제 자력도 없는 것 같고 용도도 사기친 것 같고 돈을 준 이후에 그때도 막 거짓말 여러 가지 많이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도 사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고소를 했는데 제대로 봤더니 실제로는 용도 사기는 아니었어요. 사기꾼이 피해자한테 말한 대로 돈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찰관은 문서 위조나 변제 자력 이런 것들에 대해 수사를 해주냐? 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소인이 용도 사기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고소를 했는데 그게 사기가 아니었다? 그럼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은 채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투자금 사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관님, 저 사람이 실제 그런 사업도 안 한 것 같고 저 사람이 이 정도의 수익금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 수익금도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금도 언제 보장하겠다, 원금도 언제 주겠다라고 했는데 원금도 보장되지도 않았고 그때 줄 능력도 없었던 것 같아요 라고 고소를 했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무혐의가 나오기도, 어떨 때는 유죄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의 거짓말이 많을수록 진짜 확실한 거짓말에 포인트를 맞춰야 해요. 근데 문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게 진짜 확실한 거짓말인지 혹은 어떤 거는 사실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사기꾼이 한 말과 시간이 흘렀겠죠. 현재 상황, 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들을 보면 변호사들은 대략적으로 이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정말 높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꾼 입장에서 향후 증거를 만들어내서 빠져나가지 못할 거짓말이 뭔지 이것도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저희 실제 고객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객께서 자기 직장 동료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돈을 빌려줄 때 그 직장 동료가 내가 돈을 못 갚으면 우리 엄마가 대신 갚겠다라고 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엄마가 써준 사실 확인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은 뭐 이 사람이 못 갚으면 이 사람의 부모님이라도 갚겠지 라고 하면서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으니까 고소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고객이 상대방한테 야, 너 그거 사실 확인서 그거는 너네 엄마가 써준 거 진짜 맞아?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약간 얼버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은 이 사람을 사문서 위조와 사기로 고소를 하려고 하고, 사기에서도 그 포인트를 어디에다 맞추려고 했느냐? 그 문서 위조한 거, 거기에다 포인트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고객님, 만약에 고소 들어가면은 이 사람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거 제가 써준 거 맞아요, 혹은 제가 그렇게 쓰라고 승낙해줬어요, 요 한마디만 하면 사문서 위조가 성립하지 않고, 사문서 위조가 성립하지 않으면 결국 그거를 포인트로 잡고 초점으로 잡았던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결국 고소장의 방향성을 틀어서 이 사람에게 변제 능력과 변제 자력이 없었다 라는 걸로 틀고, 그리고 사문서 위조 부분은 그 뒤에 서브적인 부분으로 가져가서 고소를 해서 실제로 실형까지 선고가 됐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의 거짓말이 많을수록요, 잘못 고소하면요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경찰은 여러분들의 고소 사실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수사를 해주진 않습니다. 한두 개 정도 수사해보고 여러분들의 말보다 사기꾼의 말이 더 믿을만하다 라고 하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의 거짓말이 많을수록, 사기꾼과 오랜 기간 동안 얘기를 하셨을수록 최대한 변호사 상담을 거친 이후에 변호사와 함께 고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